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로 65이 됐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죠.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 딱 10억 원. 그 돈으로 드디어 우리만의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시간이야. 남편이 은행 잔고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30년 넘게 맞벌이하며 아껴온 결과였거든요. 월급쟁이 부부가 10억을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전원주택 계획서 다시 봐볼까? 남편이 펼쳐놓은 도면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작은 텃밭, 툇마루가 있는 한옥 스타일 집. 아침마다 새소리 듣고 일어나고 밤에는 별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상상을 했죠. 제주도는 어떨까? 아니면 강원도 산속. 어디든 좋아. 우리 둘만 있으면 돼. 저희는 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유럽 한 달 여행, 일본 온천 여행, 국내 여행도 천천히. 평생 다녀보고 싶었던 곳들을 적어놨더니 수첩 한 권이 꽉 찼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현우라고 떴죠. 저희 첫째 아들이에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현우가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건 처음이었어요. 보통 급한 일 있을 때만 연락하는 아이였거든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요즘 사업 관련해서 좋은 기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랄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엄마,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응. 아버지도 건강해. 우리 전원주택 계획도 세우고 있고. 아, 그거 좋네요. 나중에 한번 놀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물었어요. 현우 연락이야? 무슨 일이래? 그냥 안부 묻는 것 같은데 사업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 남편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또 돈 얘기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었어. 하지만 저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현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돈 문제로 몇 번 연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돈 관리 잘해야 해. 이제 나이도 있고, 번 돈도 없잖아. 알아요. 절대 함부로 쓰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연락한 것과 전원주택 계획 사이에서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며칠 후, 현우가 집에 왔어요. 새 차를 몰고 와서는 자랑부터 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새로 샀어요. 수입차였어요. 번쩍번쩍 윤이 나는 검은색 세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비싼 차를 언제 샀니? 할부로 샀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차 정도는 좀 타야죠. 현우는 명품 가방도 들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었죠. 현우야, 돈 관리 좀 잘해라. 제가 걱정스러워하니까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그래요. 그런데 며느리 선영이가 온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선영아. 많이 힘들어 보이네. 선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현우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응, 사업 잘 된다고 하던데. 무슨 사업이 잘 돼요? 통장에 돈 한 푼 없어요. 생활비는 제가 다 대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그 비싼 차는? 할부금도 못 내서 제가 내고 있어요. 명품 가방, 시계, 핸드폰까지 다 제 카드로 긁었어요. 선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죠. 현우가 그랬다고? 네, 사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집에서 놀고만 있어요.
투자한다고 여기저기 돈 넣었다가 다 날렸어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니? 제가 다 해야죠. 제 월급으로 아파트 관리비, 현우 오빠 할부금, 생활비까지 다 내고 있어요. 선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현우 오빠는 돈 없다고 하면 화부터 내요. 자기는 사업가라면서 이런 거 신경 쓰기 싫다고 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내 아들이지만 정말 무책임했거든요. 그날 저녁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현우야, 선영이 왔다 갔어. 아,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선영이가 혼자 다 부담하고 있다더라. 엄마,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무슨 사업인데? 부동산 관련 투자예요. 곧 큰 돈이 들어올 거예요. 저는 현우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죠. 현우야, 선영이 고생시키지 마라. 알겠어요, 엄마. 곧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현우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줄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 우리 노후 자금이야. 건드리면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여든 넘으신 분이지만 아직 정정하세요. 그런데 얼굴이 심각했어요. 며느리야, 현우 얘기 들었니? 네, 어머님. 요즘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우리 현우가 얼마나 자존심 센 애인지 너도 알잖니? 그런 애가 힘들다고 하면 정말 힘든 거야. 그렇긴 하죠. 선영이도 고생하고 있고 현우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이럴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모른 척할 수 있어? 현우가 사업 잘 되면 다시 갚을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얼마면 될까? 글쎄요. 3천만 원 정도면 당분간 숨통이 트일 것 같아. 3천만 원. 10억에 비하면 작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었죠. 남편한테 얘기해 봐야겠어요. 애미야, 민석이는 너무 고지식해.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거야.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번만 현우가 정신 차리면 바로 갚을 거야. 우리끼리 조용히 처리하자. 저는 고민이 됐어요. 남편 몰래 그런 큰 돈을 빼는 게 맞나 싶어서요. 어머님, 그래도 며느리야, 현우가 우리 첫째야. 대를 이을 아들이고 그런 아이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돼? 시어머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현우는 정말 저희 집의 장남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남편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저는 은행에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9억 7천만 원이 됐어요.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처음으로 10억이 깨진 거였죠.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현우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3천만 원 필요하다고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현우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부탁드리게 돼서. 괜찮아. 이번 한 번만이야. 빨리 정리하고 갚아라. 네, 꼭 갚을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어디 다녀왔어?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평생 남편한테 거짓말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3천만 원이면 현우가 정말 숨통이 트일 거야. 곧 갚을 거고, 우리 전원주택 계획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한우 먹으러 가요. 제가 쏠게요. 저는 당황했어요. 돈이 없다던 현우가 갑자기 한우를 사겠다니요. 현우야, 무슨 돈으로?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에 사업이 좀 풀렸어요.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죠. 아니야. 그냥 집에서 먹자. 안 돼요. 엄마, 아버지 모시고 나오세요. 할머니도 같이요. 저는 불안했어요. 제가 준 3천만 원으로 이런 사치를 부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현우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결국 나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요. 한우 집은 정말 비싼 곳이었어요. 코스 요리에 술까지 시키니 40만 원은 나올 것 같았어요. 현우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엄마,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모시는 날이에요.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구워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죠. 아빠, 할머니 많이 드세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우리 현우 참 효자네. 이렇게 좋은 데 데려다 주고. 남편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현우야, 요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니? 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요. 현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뭔데? 이번 사업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투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얼마나? 이번에는 좀 큰 금액이에요. 얼마냐고. 5천만 원 정도요. 식당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남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니?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나서셨어요. 민서가, 현우 말 들어봐. 사업이란 게 그런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저도 당황했어요. 3천만 원도 큰 결정이었는데 5천만 원이라니요. 현우야, 엄마도 이건 좀. 엄마, 제발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현우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실패하면 제가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 아들이 죽을 각오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여보, 우리 상의해보자. 여보, 이건 안 돼. 아버지,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절대 안 돼. 벌써 3천만 원 줬잖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님과 말씀하셨어. 나 몰래 돈 빼간 거 다 안다고.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얘기하셨다니요.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자. 안 돼.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현우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못 본 척할 수 없었거든요. 내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5천만 원을 더 보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기분이었죠. 현우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모든 걸 갚을게요. 하지만 한 달 후 현우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투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요. 현우야, 또 이번엔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2천만 원만요. 저는 어지러웠어요. 벌써 8천만 원을 보냈는데 또 달라니요. 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며느리야, 현우가 또 힘들다는구나. 네, 어머님.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도와줬는데 아이고, 2천만 원이 뭐가 대수야. 현우가 거의 다 왔다고 하잖아. 어머님 말씀에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2천만 원이면 정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장 보러 간 사이에 또 은행에 갔어요. 통장 잔액이 9억 1천만 원이 됐어요. 1억 원이 사라진 거였죠. 그 다음 달에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엔 3천만 원만 더 필요해요. 현우야,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야? 엄마, 정말 조금만 더요. 투자자들이 확정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대요. 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1억 원을 넣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이 또 설득하셨어요. 애미야,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넣은 돈이 다 물거품이야. 조금만 더 참자. 결국 3천만 원을 또 보냈어요. 총 1억 3천만 원이 됐죠.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2달 후에 또 연락이 왔거든요. 엄마, 이번엔 5천만 원이 필요해요. 현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엄마, 거의 다 왔어요. 계약서도 나왔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었죠. 남편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어머님이 계속 부추기셨어요. 며느리야, 현우가 성공하면 우리 집안대가 서는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결국 5천만 원을 또 보냈어요. 총 1억 8천만 원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남편이 통장을 확인할까봐 전전긍긍했죠. 여보, 요즘 왜 이래? 잠도 못 자고.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거짓말하는 제 모습이 한심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되다니요. 어머님은 계속 희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현우가 곧 대박 날 거야. 그러면 우리 모두 편해질 거야.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말 현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더 큰 위기가 왔어요. 엄마, 이번엔 조금 큰 금액이 필요해요. 얼마나? 1억 원이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현우야, 1억 원이라고? 네. 엄마, 투자자가 확정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큰 자금이 필요하대요. 이번만 넘기면 정말 끝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1억 8천만 원을 보냈는데 1억 원을 더 달라니요. 어머님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현우가 1억 원을 더 달라고 해요. 1억 원. 그것도 큰 돈이네. 어떡하죠? 며느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 현우가 성공하면 몇 배로 돌려받을 거야. 어머님도 망설이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저를 설득하셨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믿어보자. 저는 고민 끝에 1억 원을 또 보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절대 안 돼. 통장 잔액이 7억 2천만 원이 됐어요. 15억 원 중에 2억 8천만 원이 사라진 거였죠.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혹시 돈 문제야? 통장 확인해 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돈은 그대로 있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저는 남편을 속이고 있었어요. 평생 함께 산 남편을 말이에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현우가 정말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불안감도 컸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어머님은 여전히 낙관적이셨어요. 현우가 매일 연락해서 상황 보고하잖아.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내 아들을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현우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아침, 현우에게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오후에도 연결이 안 됐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 선영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어머니, 현우 오빠 연락 안 되나요? 응. 하루 종일 전화가 안 돼. 무슨 일이니? 오빠가 없어졌어요. 뇌도 안 들어오고 회사 사람들도 모르겠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없어졌다고? 네, 그리고 어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 오빠가 필리핀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필리핀이라고? 그럴 리 없어. 오빠 친구가 공항에서 봤다고 해요. 큰 가방 2개 끌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걸 봤대요. 전화기를 놓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현우가 해외로 도망갔대. 뭐라고?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2억 8천만 원을 보낸 것까지 말이에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억 8천만 원을 보냈다고? 미안해, 여보. 현우가 성공한다고 해서. 미쳤어. 정말 미쳤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보지 못한 모습이었죠. 현우 그 자식이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님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현우가 해외로 도망갔대요. 뭐라고? 그럴 리 없어. 우리 현우가 그럴 애가 아닌데. 어머님도 믿지 못하셨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돼? 모르겠어요, 어머님. 연락도 안 되고. 그날 밤, 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내 아들이 저를 속이고 도망간 거였죠. 2억 8천만 원. 저희 노후 자금의 거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였어요. 남편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해? 저도 답을 몰랐어요. 그저 후회만 밀려왔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현우는 정말 사라진 거였거든요. 현우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죠. 저는 남은 돈을 확인해 봤어요. 7억 2천만 원, 10억 원에서 2억 8천만 원이 사라진 거였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살지?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전원주택은 포기해야겠어. 이 돈으론 집도 못 사.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꿈꿔온 전원주택을 포기해야 한다니요. 여행도 못 가겠네. 당연하지. 이제 아껴 써야 해. 7억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빠듯했죠. 생활비를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면 30년 정도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물가 상승이나 병원비를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았죠.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최대한 아프지 말아야지. 남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현실이었어요. 세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예전에는 별것 아니었는데 이제는 부담이었죠. 세금도 만만치 않네. 그러게. 돈이 줄어드니까 모든 게 부담이야.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격을 안 보고 샀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따져봤죠. 이것도 비싸네. 저것도 올랐네. 일상이 바뀌었어요. 외식도 줄였고 용돈도 줄였어요.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당신이 현우 말만 안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지금 와서 그런 소리해서 뭐해?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 절대 주지 말라고. 알았어. 내 잘못이야. 내가 바보였어. 저는 자책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거였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현우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분노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내 아들이지만 원망스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됐어요. 어머님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우리 현우가 정말 그럴 애가 아닌데. 어머님도 속으신 거예요. 저희와 마찬가지로요.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연락도 할 거고. 어머님은 여전히 현우를 믿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저희 노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유로운 생활 대신 아껴가며 사는 생활이 됐죠. 이제 정말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아야겠어. 남편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며칠 후 며느리 선영이가 짐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잠깐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왜? 집 월세를 못 냈어요. 현우 오빠가 사라지고 나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미안했어요. 선영이도 피해자였거든요. 그래, 들어와. 현우 방에서 지내. 하지만 며칠 후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현우 오빠한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신 거예요? 선영아, 그때는 정말 성공할 것 같았어. 아무리 그래도 2억 8천만 원은 너무 많지 않아요? 저한테는 한 번도 상의 안 하시고요. 선영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미안해, 선영아. 그때는 생각이 짧았어. 저는 현우 오빠 빚까지 다 갚고 있어요. 카드값, 할부금, 다 제 돈으로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모르고 있었거든요. 선영아,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우 오빠 돌아올 때까지 저를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선영이를 책임진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선영아, 우리도 힘들어. 돈이 많이 없어졌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현우 오빠 빚은 누가 갚아요? 선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돈을 안 줬으면 현우 오빠가 진작 정신 차렸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망가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선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돈을 주니까 현우 오빠가 더 욕심을 낸 거예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엄마가 아들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야?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2억 8천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에요. 선영이와 저는 계속 대립했어요. 선영아, 너도 현우 와이프잖아. 같이 책임져야지. 저는 이미 충분히 책임지고 있어요. 빚까지 다 갚고 있다고요. 그래도 부부는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야. 그럼 어머니는 현우 오빠를 어떻게 교육시키셨어요? 왜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됐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해? 어머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가족 교육 어쩌고저쩌고 할 자격 있어? 그날 저녁 선영이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어머니, 저는 제 힘으로 살아보겠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후회했어요. 선영이도 피해자인데 제가 너무했다 싶어서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거든요. 선영이가 나간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현우도 없고 선영이도 없으니 남편과 저만 남았죠. 이제 정말 우리뿐이네. 그러게. 참 쓸쓸하다. 생활비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병원에 갈 일이 생겼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여보,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 가야지. 돈이 아까워.
건강이 우선이야. 병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나왔어요. 물리치료비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이러다가 돈 다 떨어지겠어. 세금 고지서도 계속 나왔어요. 건강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예전에는 큰 부담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돈이 줄어드니까 모든 게 부담이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신경 쓰였어요. 고기가 너무 비싸네. 생선도 많이 올랐어. 채소라도 사자. 우리는 점점 검소해졌어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도 새로 사지 않았어요. 작년 겨울 패딩 또 입어야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더 큰 문제였어요. 세탁기가 이상해. 수리비가 얼마나 할까? 새로 사는 것보다 수리가 나을 거야. 모든 게 계산이었어요. 돈을 쓸 때마다 고민했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어요. 순자야, 여행 갈래? 미안해.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럼 밥이라도 하자. 그것도 부담스러워.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들 때문에 돈을 잃었다고 어떻게 말해요? 남편과 갈등도 많아졌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마라.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 알아. 내 잘못이야. 매일 같은 대화의 반복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미래가 걱정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만약에 큰 병에 걸리면 불안감이 계속 커졌어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요즘 밤에 잠을 못 자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현우 그 자식만 생각하면 화가 나.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저는 여전히 현우가 그리웠어요. 원망스럽지만 그리웠거든요. 어머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부추겼나 봐. 어머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현우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만 남았죠. 이게 우리 인생이야?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없었어요. 현우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저는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봤어요. 어머님이 설득하실 때 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현우가 우리 첫째라서, 대를 이을 아들이라서, 그런 생각들이 저를 흔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맞잖아. 현우가 더 잘못한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돈을 주지 않았다면 현우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뭔 소리야? 다시는 아들 말만 믿고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자식은 자식이고 우리는 우리야. 저는 깨달았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현우를 사랑하는 건 맞아. 하지만 우리 노후를 현우에게 맡길 이유는 없었어. 남편이 맞장구 쳤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함부로 쓸 게 아니었지. 저는 어머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어머님이 계속 부추기셨을 때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아들 일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우리 판단대로 할 거야.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현우에 대해서도 마음을 정리했어요. 현우가 돌아온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하지만 다시는 돈 얘기는 안 할 거야.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응, 정말이야.
현우는 이제 어른이야.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해. 저는 선영이 생각도 났어요. 선영이한테 사과해야겠어. 왜? 너무 심하게 대했어. 선영이도 피해자인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선영이한테 연락해봐. 하지만 선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장이 없었죠. 이해해. 내가 너무했으니까. 저는 혼자 반성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자식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자. 현우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남편과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매일 이런 다짐을 했어요.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현우 얘기 그만해요. 며느리야. 그래도 손주인데. 어머님, 현우는 이제 어른이에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해요. 어머님이 서운해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변했어요. 예전에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주체적인 여자로 말이에요. 밤에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검소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행복하게 살자. 그래, 서로 의지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걸요. 7억 2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전원주택은 못 사도 괜찮아. 여행도 많이 못 가도 괜찮아. 우리 둘이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이렇게 빨리 정신 차려줘서.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현우가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저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 산책하기 딱 좋아. 예전에는 돈 걱정에 이런 여유도 없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됐죠. 장을 볼 때도 달라졌어요. 이 채소 싱싱하네. 저 생선도 좋아 보여. 비싼 것만 찾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신선하고 좋은 것을 골랐어요.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도 늘었어요. 여보, 오늘은 뭐 해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 좋아. 내가 해볼게. 외식비를 아끼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내가 할게. 고마워.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이런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이 드라마 재미있네. 주인공이 우리랑 비슷한 나이야. 그러게 공감이 돼.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었어요. 가끔 현우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았어요. 그냥 궁금할 뿐이었죠. 선영이 생각도 났어요. 선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혼자 힘들 텐데.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가끔 오셨어요. 며느리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님. 잘 지내고 있어요. 현우 소식은 없고. 없어요, 어머님. 어머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현우 얘기를 계속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했어요.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남편이랑 조용히 지내고 있어. 그게 좋지. 나이 들면 단순하게 사는 게 최고야.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우리 나이에는 모두 다 어려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저는 깨달았어요. 저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는 걸요.
병원에 갈 때는 여전히 부담이었어요. 오늘 검사비가 좀 나올 거예요. 얼마나요? 10만 원 정도요. 그럼 검사 받겠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돈은 아껴도 건강은 아끼면 안 되잖아요. 남편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병원 가야겠어. 응, 가자. 돈이 많이 나올 텐데. 괜찮아. 건강이 우선이야.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깊어졌어요. 저축도 다시 시작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자. 좋은 생각이야. 비상금도 따로 만들고. 그래야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가끔 전원주택 광고를 보면 아쉬웠어요. 저런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 글쎄, 이제는 욕심내지 않기로 했잖아. 그래도 꿈은 가져도 되잖아. 남편이 위로해줬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워졌거든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더 소중해졌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오겠지. 그런 평범함이 소중해. 현우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1년이 지났어요. 현우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저희는 괜찮았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지난 일을 정리해 봤어요. 여보, 우리 많이 변했지? 그러게.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저는 깨달은 것들을 차례로 말했어요. 첫째,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 노후를 맡길 대상이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해. 둘째, 어떤 이유로도 평생 모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 노후 자금은 정말 소중한 거야. 셋째,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지.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넷째,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 판단을 믿어야 해. 어머님 말씀도 무조건 따를 게 아니었어. 다섯째, 돈이 적어도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할 수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현명해졌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저는 이런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친구 미영이가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거든요. 순자야, 우리 아들이 사업자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미영아, 절대 주지 마. 하지만 우리 아들인데 그래서 더 주면 안 돼. 자식 버릇 망치는 거야.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나는 2억 8천만 원 날렸어. 그 돈이면 집 한 채 값이야. 진짜? 응. 그리고 아들은 해외로 도망갔어. 미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 자식 일은 자식이 해결하게 둬. 우리는 우리 노후나 챙기자.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는 며느리들에게도 조언하고 싶었어요. 선영이처럼 고생하는 며느리들에게요. 남편이 무책임하면 아내가 모든 걸 감당할 이유 없어. 시부모가 남편 편만 들면 당당하게 맞서야 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지켜야 해.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경험을 책으로 써볼까? 책이라고? 응.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좋은 생각이었어요. 제목은 뭘로 할까? 자식은 사랑하되 노후는 맡기지 마라. 좋네. 그게 정확한 표현이야.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은 시장에서 장을 보았다. 예전에는 비싼 것만 찾았는데 이제는 필요한 것만 산다. 행복은 많이 갖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구나. 매일 이런 깨달음들을 적었어요. 가끔 현우가 그리웠어요. 언젠가 돌아올까? 돌아온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현우는 현우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그게 맞는 것 같아. 남편과 저는 새로운 꿈을 꿨어요. 작은 전원주택이라도 언젠가는 살 수 있을 거야. 7억 원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더 저축하면 가능할 거야. 그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자식들도 각자의 길을 가도록 놔둘 거야.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지? 응. 정말 잘 살고 있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몰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돈은 줄었지만 지혜는 늘었거든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 노후를 의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라는 것도요.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이 남아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